경쟁 사회인데 뭐 옆에다 이렇게 입을 더 덮어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자, 봅시다. 서대주전. 자, 요거는 쌤이랑 요거부터 먼저 볼 거야. 분석본으로 볼 거야. 이게 분석본부터 먼저 볼 거야. 컷. 안녕하세요. 연암국악원입니다. 자, 수능특강 고전산문 8강입니다. 자, 8강 서대주전 보도록 할게요. 자, 실강을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게 연암인이 아니라면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연암에서 주는 분석 자료로 먼저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면 어쩔 수 없죠. 자, 그러면 서대주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자, 우리 뭐 결석한 친구들이라면 학원에 자료를 요청하면 보내드릴 겁니다. 자, 서대주전입니다. 이 관련되고 비슷한 작품들이 좀 있는데요. 자, 그 제목 옆에다가 요 작품을 하나 적어 놓을까요? 바로 서동지전입니다. 서동지전입니다. 자, 내용이 되게 비슷해요. 재판 있는 것도 똑같고 다람쥐와 쥐가 나오는 것도 똑같은데 다람쥐가 나쁜 놈으로 나오고 쥐가 착한 애로 나오는 게 바로 서동지전. 이 악역이 바뀌어요. 악역, 주인공과 반동인물이 바뀝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서대주전에는 다람쥐가 불쌍하고 착한 애, 그리고 쥐가 나쁜 애 이렇게 나와요. 거꾸로 나옵니다. 그거 외에는요. 재산을 뭐 탐내는 것도 똑같고 재판을 하는 것도 똑같고 뇌물 먹이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서대주전 분석 자료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갈래입니다. 고대소설 당연한 겁니다. 풍자소설, 오, 풍자가 들어가 있구나. 뭘 풍자할까요? 세태를 풍자합니다. 자, 풍자소설 위에다가 하나만 더 적어주세요. 세태소설입니다. 자, 세상의 형태야. 세태, 태자는 바깥 태자예요. 세태소설입니다. 자, 세태소설이고요. 우화소설이고, 자, 우화소설이더라. 자, 우화소설 뜻이 뭐예요? 사람의 이야기를 뭐와 뭐에 빗대는 거죠? 동물과 사물에 빗대는 소설입니다. 동물과 사물. 자, 요런 걸 우화소설이라고 하고 당연히 인간의 이야기를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빗대는 걸 겁니다. 송사소설이라고 하네요. 자, 같은 말 한 개 더 적읍시다. 쟁송소설이라고도 합니다. 쟁송소설. 똑같은 말 송사소설, 쟁송소설이야. 자, 그러면 송사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죠? 항상 송사 과정과 연결시켜서 나오죠? 그죠? 우리가 아까 춘향전을 공부했을 때 춘향전은 계절에 따라서 서사적인 흐름이 빠빠빠빠빠 나눠졌잖아요. 자, 그렇긴 한데 얘는요. 재판 과정에 의해서 사건이 전개가 될 겁니다. 자, 재판 과정은 밑에 있습니다. 자, 송사소설 됐고 주제 봅시다. 주제 너무 중요합니다. 줄 거 주세요. 조선 후기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무능함입니다. 자, 조선 후기 관리들이 부패했다고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뇌물 혐의를 말하는 겁니다. 뇌물 거래를 말하는 거고 부정부패는 뇌물 거래입니다. 자, 그리고 무능함은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판결 제대로 못 내립니다. 자, 그러면 특징 보도록 할게요. 특징 1번 허구적 창작 소설이 아니다. 그래? 누가 지은 게 아니구나. 설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동지전이라든지 비슷한 내용이 좀 있었나 봅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의 성격을 교묘히 대립시켜서 맞습니다. 대립입니다. 자, 그래서 요 인물도 보면 선인과 악인이 극명하게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 적어볼까요? 전형적 선악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선악의 구도와 대립이 나와 있어요. 전형적인 선악의 대립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니까 선인과 악인을 나눠져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조선 후기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무능력함 한 번만 더 밑줄 꺼주세요. 자, 부정부패와 무능력함이 풍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상의 형태를 비판한 세태소설이라고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죠. 자, 네 번째, 쥐들의 소송을 통해서 인간사회나 쥐들의 소송을 통해서 이게 바로 우화소설의 특징이잖아요. 우화소설, 자, 우화소설의 특징이니까요. 자, 특히 조선시대 양반들의 위선적인 생활 태도가 잘 나와주고 있더라. 자, 5번입니다. 편집자적인 논평을 통해서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을 드러냈다. 이거는 모든 고전소설이 사실 대부분 다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자, 이제 인물입니다. 서대주, 자, 중요합니다. 서대주, 조선 말기에 몰락한 양반.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줄 거 주세요. 몰락한 양반이긴 한데 거기다가 뭐 어떤 게 몰락했는지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줄 긋고 몰락한 앞에다가 적자. 자, 쉬운 말이니까 말로만 부를게요. 경제적, 도덕적입니다. 경제적, 도덕적이에요. 경제적, 도덕적 타락을 했다 이거예요.
경제적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양반을 대변하는 인물이 바로 얘들이다. 서대주다 이거야. 그러니까 파렴치하면서 돈도 없어서 남의 거를 탐욕적으로 부리는 자 탐내는 인물입니다. 계속 그의 탈취행위는 양반이 벼슬을 하지 못해서 생활의 방도를 타개하지 못하고 놀고 먹다가 궁해지면 양반이라도 자 권세만 믿고서 평민들을 억압하면서 재산을 강탈하는 것을 상징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봉산탈춤에 나와 있는 취바리를 억압하는 양반들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냥 입에서 냄새 난다는 이유만으로 죽이라고 얘기해요. 입냄새 난다고 죽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침마다 다 죽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죽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에이 살려줍시다. 돈이나 몇 푼 내게 살려줍시다. 그래? 그러면 돈이나 받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 몰락 양반들이 자신의 이 신분적인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많이 이제 이렇게 탈취를 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타남주 나오죠. 선량하고 정직해 해서 죄가 없어도 어이구 억울한 인물 평민들을 비유합니다. 자, 원님은 잘잘못을 판단하지 못하는 무능한 재판관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서대주라는 인물에다가 적어볼까? 무슨 동물이게요? 쥐입니다. 쥐. 징그럽고 교활하고 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타남주는 무슨 동물이게요? 귀엽다. 쥐랑 비슷한데. 어이구 잘한다. 잘한 다람쥐. 다람쥐입니다. 다람쥐. 자, 그래서 네. 귀여운 다람쥐. 자, 밑에 송사소설 한번 볼까요? 자, 집에서 여러분들 혼자 보러 그러면 보기 힘드니까 자, 볼까요? 일반적인 소송 절차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왼쪽 편에 있는 거. 원고가 소장을 제출합니다. 자, 그런데 웃긴 거는 얘들아 여기서 미리 적자. 원고에다가 적어봐봐. 타남주게 서대주게. 응? 여기서 원고가 타남주야. 일반적으로 얘들아 있잖아. 송사소설의 특징이 뭔지 알아? 원고가 다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야. 그러니까 모함하는 이야기는 아니야 대부분. 모함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보면 네, 원고의 소장이 타남주가 먼저 고발을 한다. 알겠지? 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서동지전 얘기했었지? 일반적으로는 원래 원고가 억울하니까 소장을 제시하잖아. 근데 서동지전은 거꾸로 돼 있어. 나쁜 새끼가 그거를 소장을 작성해. 가지고 제가요, 내 거 거짓말해. 제가요, 내 거 뺏어갔어요. 안 뺏어갔는데.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원고가 소장을 제출했어요. 자, 그 다음에 피고를 재판정에 출두시킨다. 이래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네, 뭐 피고가 여기서는 타남주겠죠? 서대주겠죠? 자, 그리고 심리의 시작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질 조사를 하게 되죠. 공정성 때문에 대질하게 되죠. 자, 그런데 소송 결과는 무능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셔서 선생님이랑 같이 줄거리를 같이 읽어봅시다. 줄거리 정도만 보면 돼요. 사실은 많이 할 게 없어서. 자, 볼게요. 중국의 농서 소토산 바위 속에 큰 굴이 있어서 수많은 종류의 쥐들이 살고 있었거든. 그 중에 큰 쥐를 서대주라고 했었습니다. 하루는 서대주가 쥐들을 모아놓고서 흉년원으로 인해서 창고가 비었으니 두 번째 줄 보고 있어요. 앞으로 살아갈 묘책을 묻습니다. 작은 쥐 한 마리가 나서서 남악산의 타남주 다람쥐입니다. 다람쥐 무리를 월동용으로 밤 50석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자 줄 거 뭘까요? 자, 그것을 훔쳐오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어쨌든 지금 어때? 탐욕적이고 양반의 횡포가 보여주고 있죠. 자, 탐욕적. 자, 이에 서대주는 장사 50명을 골라서 보냈습니다. 이때 타남주 일행은 산에서 밤 50석을 모아가지고 돌아와서 향년을 베풀면서 즐기다가 모두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잡니다. 이 틈을 타서 쥐들은 밤 50석을 비롯한 온갖 보물들을 다 탈취를 해가요. 자, 입고 자던 옷까지 빼앗긴 타남주의 무리들은 이것이 소토산의 강도 서대주 무리들, 자, 이 나쁜 인물인 줄 알고서 관가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소송이 시작이 되죠. 자, 소송한다. 고소한다. 타남주의 고소장을 받은 원님은 즉시 형리를 보내서 즉시 포졸을 보내서 서대주를 잡아오게 한다. 형리가 서대주를 포박해서 끌고 나오려 하자 서대주는 그를 성대하게 대접하고 뇌물까지 줍니다. 이게 봐라. 뇌물을 받아 먹었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패 관리의 모습이겠죠. 자, 이로 인해서 서대주는 자기 마음대로 의관을 화려하게 정지해서 복장을 하고서 나귀를 타고 유유히 형리를 따라서 자, 강가로 갑니다. 원님이 서대주를 국문하려고 했지만 이미 날이 많이 저물어서 서대주를 옥에 가둡니다. 밤에 서대주는 옥리에게 많은 돈을 주어서 큰 칼을 풀고서 편히 쉽니다.
다음날 원님이 서대주를 국문하는데 조사하는데 서대주는 태연히 앉아서 교묘하게 말을 꾸며서 조리 있게 대답하고 타남주의 고발은 날조라고 말합니다. 이에 속아 넘어간 원님은 서대주를 술로 대접해서 돌려보내고 오히려 무고죄로 잡아들여서 유배를 보냅니다. 뒤에 서대주는 여러 여자들을 취해서 자손이 번성했답니다. 재수없죠? 자, 그래서 도둑질로 생활을 하니까 네,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죽여버렸고 왜? 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죠? 그죠? 네, 요거는 실제로 우리가 쥐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반영한 거다. 요거는 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자, 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이 돼 있어서 보기만 하면 다 죽여버렸고 타남주는 선량하고 고두면서 벌을 받았지만 원망하지 않았고 나무 열매를 먹고서 자, 나무 열매를 먹고 화곡은 곡식입니다. 곡식들을 해치지 않으니 사람들이 보면은 자, 이 다람쥐를 귀여워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람쥐에 대한 이게 긍정적 인식이잖아. 사실 다람쥐는 여러분들 안 무서워하잖아. 그죠? 자, 됐습니까? 밑에 있는 이해와 감상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지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보죠. 자, 지문 봅시다. 해봅시다. 자, 간다. 네, 뭐 전반적으로 다 볼 건 아니니까 군데군데 넘어갈 겁니다. 하자. 사령이 떠나자고 하니, 자, 세모 치세요, 사령. 네. 이 자식도 이제 부패한 관리입니다. 하니까, 서생이 말했습니다. 자, 서생, 고 서대줍니다. 세모 치세요. 자, 위에 얘는 사령은 그 부패 관리고, 그 다음에 서생은 아까 탐욕적인 몰락한 양반이겠죠? 서생이 말했다. 늙은 놈이 여러 해 동안 병으로 집안에 틀어박혀 있어서 다리 힘이 없습니다. 먼 길을 걷는 것은 실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청하건대요. 제발 저를요. 노새를 타고 가다가 관아에 이르러서야 법대로 좀 잡아두시면 안 돼요? 신락 같은 남은 목숨이 할정 관아에 가기까지는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예요? 부정청탁이죠. 부정청탁. 자, 부정청탁을 했어.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령님의 뜻은 어떠한지요? 자, 부정청탁을 했습니다. 사령은 후한 대접을 받고서 뇌물까지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자, 어때? 관리들의 부패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관리의 부패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관리의 부패를 고발했습니다. 계속 관리들의 부패를 잘 보여주고 있더라. 그 다음에 자, 이제 A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좀 나오거든요. 서생은 머리를 조아리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세수 목욕하고는 가느다란 망건에 옥간자를 달고 있으면서 정주 탕건간에 풍잠을 찌르고 자, 다 됐어. A 부분 전체적으로 자, 이제 다 적어봅시다. 1번 A 부분 전체적으로 한 3개 정도 적을 겁니다. 첫 번째, 이거 지금 죄인이랑 어울리는 옷차림입니까?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적자 죄인과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 자, 죄인과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가 보여주는 것은 서대주의, 자, 대표 서대주의 뻔뻔함과 뻔뻔. 그 다음에 타락, 관리들의 부패를 알 수 있습니다. 관리들의 부패. 이거를 묵인해준다는 말이니까 죄인과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은 뻔뻔한 모습과 돈 받고 봐주고 있기 때문에 관리들의 부패를 보여주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되게 화려해. 끝까지 읽어보면 엄청 화려하고 노새를 타고 가는데 말 끄는 노비도 쓰고 있고 아이도 데리고 가고 있고 이러고 있잖아요. 당시의 가치관이 엄청 사치라든지 치장을 중시했던 게 있었던 거라. 그걸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치, 그리고 치장. 사치는 돈 많이 쓰는 거겠지. 치장은 화려하게 꾸미는 거잖아. 그지? 자, 중시했던 시대상이 반영이 돼 있어요. 시대상. 사치나 치장을 중시했던 시대상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아마 이랬을 거야.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치장하고, 흥보전에도 그런 거 나오죠? 흥보전에도 보잖아? 그러면 흥보가 매품팔이 하러 가거든? 매품팔이를 하러 가는데 이때 흥부아들들이 아버지 돈 생겨요? 그러면 저 보석 사주세요. 그러면 저 안경 사주세요. 나무 하는데 나무가루 튈까봐요. 막 이지랄해요. 아버지 저 옷 좀 사주세요. 아버지가 매 맞고 돈 버는 걸 하러 가는데도 그런 걸 부탁을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당시가 좀 가치관이 약간 사치스러운 게 좀 유행했었을 거예요. 자, 세 번째. 우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러고 있지? 이것 또한 뭐야? 확장적 문체겠죠. 적을까요? 확장적 문체. 아까랑 똑같은 겁니다. 확장적 문체. 뭐 강조하려고 그런 거겠죠. 장면의 극대화입니다. 장면의 극대화. 네, 장면의 극대화. 확장적 문체, 장면의 극대화. 자, 지금 여기서는 비판하고 싶었던 거야. 뭐 어떤 모습들? 이렇게 부패한 모습들 비판하고 싶었던 거죠. 자, 계속해서 관아의 문이 점점 가까워지자 사령은 미리 관문 앞에 가서 서 있었습니다. 서생이 말을 달리게 해서 관문에 도착을 하니까 사령이 서생을 잡아내려서 관대를 벗기고 문 밖에서 결박을 했습니다. 그래도 걸어올 때까지는 편안하게 걸어왔습니다. 그러고는 급히 형리에게 알리니 형리가 다시 바로 원님에게 아뢰었습니다. 원님이 화를 내면서 즉시 잡아들이라 라고 하니 사령이 상투를 지어지고 틀어지고 나는 듯이 재빠르게 서대주를 잡아가는데 발이 땅에 닿지도 않았다. 자, 원님의 권위가 나와주고 있네요. 원님의 권위. 자, 원님의 권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계속 머리칼이 바람에 흩날려서 더 펄컬인 채 넋을 잃고 심한 두려움에 온몸이 엄습해서 덜덜 떨고서 있었는데 뾰족한 입이 오물거리면서 두 귀가 발쪽거렸다. 이거 뭐야? 뭐의 모습을 형상한 거예요? 그렇죠. 쥐의 모습입니다. 자, 쥐의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쥐의 모습을 묘사를 했고, 그리고 긴장과 두려움을 잘 드러내고 있죠. 긴장, 두려움. 긴장과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눈이 깜짝거리는 것이 죽은 것도 같고 산 것도 같더라. 자, 네가 서대주냐? 예. 그래, 지금은 날이 어두우니까 둘 다 데리고 오너라. 그 다음 쪽. 그 다음 쪽 보겠습니다. 그 다음 쪽. 자, 보기가 딱한 광경이었어요. 계속 딱한 광경이었다. 사령이 데리고 가서 옥졸에게 넘겨주자. 옥졸이 옥으로 끌고 가서 단단히 가두고 나서 돈 내라고 괴롭히니 와 작살나죠. 자발적으로 준 게 아니죠. 그죠? 뇌물을 광요하고 있는 모습이죠. 뇌물 광요. 서대주는 가지고 온 물건을 옥졸에게 많이 주었습니다. 옥졸들이 매우 기뻐하고는 큰 칼을 불어서 편히 쉬게 하면서 자, 적자 황금만능주의예요. 황금만능주의. 자, 이면서 요런 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배금사상이라고도 합니다. 배금사상. 숭배하다 할 때 배자야. 바에 이자. 숭배하다. 배금사상이야. 금을 중시하는 사상이에요. 황금만능주의랑 같은 말입니다. 배금사상, 물질만능입니다. 자, 매우 기뻐하고 큰 칼을 불어서 편히 쉬게 해주면서 마치 부리는 하인처럼 돌봐주니 자, 그 다음 거 줄 거 보세요. 줄 쫙 끄세요. 돈이라도 많으면 존귀해진다는 게 여기서 하나 들어본 것 같다. 자, 됐나? 이거 뭐예요? 편집자적 논평이죠. 일반 서술 아니잖아요.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편집자적 논평. 서대주가 피로에 지쳐서 누워있는데 대선은 손을 주무르고 중선은 뭐 했고 중선은 뭐라고 그러고 자 어때? 지금 막 타락해가지고 지금 눈치 보면서 지금 그러고 있지? 그죠? 자, 배를 움켜잡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됐다. 다음날 원님이 신문할 때 크게 차리고서는 둘 모두를 잡아들여서 동서로 나누고 꿇어앉히고 고소장을 가지고 했습니다. 자, 밑에 나옵니다. 변변하지 못하고 조그마한 내 놈이 간악하기가 매우 심해서 남의 물건을 하룻밤 사이에 모두 줄 거 보세요. 남의 물건을 하룻밤 사이에 모두 훔쳐갔다는데 됐나? 자, 이게 바로 고발 내용이에요. 진짜예요? 거짓 모함이에요? 네? 조심해야 된다. 이거 진짜야? 거짓말이야? 진짜야. 진짜지? 그런데 서대주가 그걸 뭐라고 그래?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밀어붙이겠지. 그지? 자, 중략 부분 줄거리 넘어가고, 중략 부분 줄거리 보겠습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에 보면 굵게 글씨대 볼드돼 있는 거 있을 거야. 자신의 운수가 순탄하지 못해서 자녀들을 모두 잃고 부인이 곧 죽을 만큼 아픈 상황입니다. 자, 적자. 얘들아,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이 상황과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죠. 그죠? 적어볼까요? 이런 걸 우리는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라고 합니다. 감정에 호소 오류야.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다. 자, 그리고 바로 앞에 있죠. 방금 우리 굵은 글씨체 있는 바로 앞에 자신이 공훈이 있는 가문의 후예임을 강조했다 했지. 거기다 더 적자. 부적절한 권위의 호소입니다. 부적절한 권위의
호소예요. 부적절한 건의의 호소. 네, 그러니까 이 건의 자체가 맞는 건의가 아니잖아. 지금 이거는 재판이잖아. 근데 그거 자기가 원래 좋은 집안이었다. 이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 그지? 자, 그 다음 좀 더 읽어볼까? 이런 신세라서 차라리 돌연 죽고자 했지만 죽지 못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쌓인 한스러움에 만념이 모두 재처럼 식어버렸으니 온갖 생각이 다 식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훔쳐가는 일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저는 훔치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한이 이렇게 많고 마누라도 죽어가고 있고 자식도 다 죽었는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저놈이 올린 고소야말로 어찌 윗번을 속인 게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자, 근년 이래에 올해 이래에 흉년이 심해서 살아나갈 길이 없는데 어떻게 줄 거 보세요. 어떻게 알밤을 갈무리에 둘 수가 있겠습니까? 줄 건나. 자, 얘들아. 살기 힘들다고 알밤을 갈무리에 줄 수가 없어?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리고 얘는 지금 타남자는 그걸 다 모았잖아. 그지? 근데 지금 흉년이니까 아무도 모를 사람이 없습니다. 뭐야? 얘는 안 그랬는데. 성급한 일반화죠? 성급한 일반화. 배고프니까 훔쳤겠지. 아니요. 내가 안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부분만 보고서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자, 지금 성급한 일반화 오류 한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맹랑한 말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본디 대대로 부유해서 화살표 빼봐. 미쳤네 이거. 자기가 부유한 거랑 안 훔친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논점을 일탈했는데요. 논점 일탈의 오류입니다. 논점 일탈. 논점 일탈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방 좀 치워라 이러니까 공부를 못하지 이런 거 있지. 이런 게 바로 논점 일탈이에요.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죠? 니네 이렇게 다리를 떠너 이러니까 공부를 못하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논점이랑 관련이 없는 이야기. 지금 얘도 똑같거든요. 논점 일탈입니다. 자, 계속. 자, 이와 같은 흉년에 한 옵조차 다른 것들을 꾸지 않아도 되는데 빌어먹을 놈의 밤을 훔쳤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놈의 평상시 소행을 제가 하나 말하겠습니다. 뭐야? 자, 그러면서 밑에 보잖아. 자, 또 굵은 것이 있는 거 밑에. 인사조차 하지 않기에 화살표 빼보세요. 자, 인사조차 하지 않는다. 오라, 인신공격이네요. 인신공격. 상대방의 예의 없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예의 없는 게 중점이 아니잖아. 밤을 훔쳐갔나 안 훔쳐갔나가 중요한 거잖아. 자, 이렇게 쭉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비논리적 화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들어봐도 논리적인 말이 전혀 없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말했어. 그러니까 저의 원안을 좀 풀어주세요. 자, 149쪽. 이렇게 하니까 서대주가 옷섭을 쥐면서 여미고 단정히 꿇어 앉았는데 뾰족한 일이 어물어물 쥐처럼요. 자, 얘기를 하니까 애처롭고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다 지금 이게 동정심을 유발하는 행동이죠. 동정심 유발. 자, 원님이 서대주의 진술하는 말을 들으니까 말마다 사리에 꼭 들어봤다. 무능하죠. 네. 그렇게 해서 얘는 죄가 없다고 풀어주고요. 어이없는 건 타남주는 두들겨 패고 유배 보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어요. 자, 끝이에요, 이게. 근데 끝부분에 자, 얘들아 우리 있잖아. 송사소설의 결말이 3가지다. 너가 체크해야 되거든. 첫 번째는 신원. 느낌을 한번 봐봐. 신원 결말이야. 여기 지금 송사소설의 결말이야. 신원 결말. 신원형 결말. 자, 그 다음에 화해형 결말. 화해 결말. 그 다음에 원억 결말이야. 3개 중에 뭘 것 같아? 느낌상. 이 결말이. 느낌상. 약간 이거겠지. 원한이 쌓여있는 느낌이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아니 결말이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고구마 결말 아닙니까? 잘못을 지른 애가 훔침 당했잖아요. 근데 무고한 고발했다고 유배까지 두드려 맞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어이가 없어요. 원억형 결말이야 이게. 네. 근데 뭐 사실 한이 풀리는 것도 많고 아랑의 전설이나 우리 왜 그 장화 홍련전 이런 거는 신원 결말이잖아. 그죠? 자, 요 원억형 결말까지도 잘 체크를 해놓으세요.